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 예전보다 더 바쁜데,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월말이 되면 카드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저축은커녕 비상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 불안한 감각 말이죠. 2026년 지금,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일이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플랫폼 노동부터 봅시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들이 대표적이죠. 이 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언제든 일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입니다. 앱만 켜면 일감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었죠. 그래서 2020년 전후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뒤 수수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배달 앱 하나만 봐도 예전엔 한 건당 5,000원 받던 게 지금은 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더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문량은 정체됐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순간 가격은 바닥으로 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4대 보험도 없고 산재도 제대로 안 되고 최저임금 보장도 없습니다. 일은 있습니다. 앱만 켜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12시간 해도 하루 10만 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까지 빼면 실질 소득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집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작가, 번역가 같은 직종이 대표적이죠. 예전엔 이런 직업이 전문직으로 대우받았습니다. 단가도 괜찮았고 경력이 쌓이면 단가를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몽, 프리모아, 순고 같은 플랫폼의 프리랜서가 넘쳐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단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로고 디자인 하나에 5만 원, 영상 편집 10분짜리에 3만 원, 이런 가격이 시장 표준처럼 자리 잡았어요. 여기에 AI 도구까지 나오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더 적은 돈으로 더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프리랜서는 그 요구를 맞추느라 하루에 프로젝트를 3개씩 돌립니다. 일은 있습니다. 의뢰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도 월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자영업은 더 심각합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학원 같은 곳들 말이죠. 이 업종들은 예전에 망하지만 않으면 먹고 살 만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너무 올랐거든요. 임대료는 2년마다 1 오르고,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재료비는 환율 때문에 출렁이고, 카드 수수료는 매출의 34%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배달 앱까지 쓰면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오르는데도 남는 게 없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나와도 순이익은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마저도 본인 인건비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일은 있습니다. 손님도 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루 14시간씩 해도 알바생보다 못 법니다. 학원 강사를 한번 볼까요? 2010년대만 해도 인기 강사는 연봉이 억 단위였습니다. 학생들이 몰렸고 학원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넘쳐나고 인강 플랫폼은 월 10,000원대 구독으로 모든 과목을 제공합니다. 학원에 오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부모들은 더 싼 곳을 찾습니다. 강사 입장에선 예전과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월급은 반토막이 났어요. 여기에 AI 튜터까지 나오면서 개인 맞춤 학습이라는 학원의 마지막 강점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은 있습니다. 수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이죠. 환자는 늘어나고 병원은 간호사 없이는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교대 근무로 몸은 망가지고 야간 수당 제대로 안 나오고 환자 폭언과 폭행에도 법적 보호는 미약합니다. 의료 수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물가는 2배로 올랐습니다. 병원은 이익을 내야 하니까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를 늘립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납니다. 경력 5년차가 월 350만 원 받으면서 밤샘 근무를 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찾는 겁니다. 일은 있습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습니다.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택시 면허가 재산이었어요.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승객들은 할인 쿠폰이 있는 쪽으로만 몰립니다. 택시 기사는 예전보다 더 오래 운전하는데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전기차 택시 의무화 같은 정책이 나오면서 차량 구입 비용도 올랐습니다. 일은 있습니다. 승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루 12시간 해도 월 300만 원이 안 됩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건설 붐이 끝나면서 일감 자체가 줄었습니다. 남은 일도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단가가 깎입니다. 인력 소개소에서 하루 15만 원에 불렀던 게 이제는 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날씨가 나쁘면 일도 못 나가고 일이 있어도 연속성이 없어서 한 달 내내 일해도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각합니다. 50대 넘으면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젊은 사람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일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플랫폼이나 중개 구조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배달 앱, 프리랜서 플랫폼, 병원, 택시 시스템 같은 중간 구조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일하는 사람은 끝단에 있어서 협상력이 없습니다. 둘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감은 정체됐으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논리상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고정비는 오르는데 수익은 정체됐다는 점입니다. 집값, 물가, 교육비는 계속 오르는데 일해서 버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일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AI와 자동화가 이 직업들의 가치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디자인하고, AI가 번역하고, AI가 상담하는 시대에 사람이 하는 일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AI가 모든 걸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나 고용주 입장에선 AI로 할 수 있는 부분은 AI로 하고 나머지만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의 범위는 줄어들고 그에 따라 단가도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더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배달 라이더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플랫폼 수수료는 안 내려갑니다. 프리랜서가 아무리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해도 시장 단가는 안 올라갑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AI 공부하면 살아남지 않나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AI를 쓰면 일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클라이언트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싸게 해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이 오르면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AI는 개인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가격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자영업은 결국 본인 문제 아닌가요?
장사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물론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사를 잘해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가 올랐는데 메뉴 가격은 못 올립니다. 올리면 손님이 안 옵니다. SNS에 여기 비싸다는 글 하나 올라오면 망합니다. 배달 앱으로 매출을 올리면 수수료 30%를 내야 합니다. 이게 개인의 능력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자영업자를 쥐어짜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2026년 지금, 일은 있습니다. 일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돈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더 바쁘고 더 피곤한데, 통장 잔고는 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돈이 흐르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중간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고,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AI는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일은 있는데 가난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본에서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없으니까요.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공급 과잉 시장에 있습니까? 고정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AI에 의해 가치가 깎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일은 있는데 가난해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적어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당신을 먹여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진실입니다.